안녕하세요.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. 금주시장은 등락이 좀 크네요. 변동성이 있어요. 금융시장은 또 많이 떨어졌어요. 주중에는 좋은 흐름이 있었죠. 금리 인상 자체 속도를 미국이 늦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. FOMC에서 먼저 확인이 되었었고, 내용들이 지난 FOMC 회담 내용이 공개가 되었었고, 그리고 또 이번에 의장의 인터뷰에서, 의장의 연설에서 그런 얘기는 한 번 더 확인이 되었고요.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랐다가 오늘 삼성전자,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올랐던 거 다 까먹었네요. 코스피 지수 흐름 보실 텐데요. 코스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올랐던 것 다 까먹었습니다. 수요일날 올랐고 목요일도 올라서 2500선 돌파 시도를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. 왜 한국 시장은 더 안 좋은가? 오늘 보면 한국 시장 유독 많이 떨어졌어요. 다른 증시도 하락은 했는데 한국 증시가 특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그럼 왜 한국 증시가 특히 많이 떨어졌을까를 분석을 해봐야지 되는데, 제가 판단을 하고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저항이 존재합니다. 2500선의 저항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한 거예요. 지난번 때도 마찬가지였죠. 지난 직전 고점에 있을 때도 이렇게 25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, 이번에도 똑같이 2500입니다.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7월달에서 8월달 랠리가 펼쳐질 때 2500선을 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크게 벼락을 맞았던 거죠. 그러니까 지금은 실제로 기술적인 저항이 존재를 하는데 심리적인 저항도 그게 더 강합니다. 심리적인 저항이 더 강한 거예요. 한국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뭔가 지금 시기에서 2500선을 한번 찍은 상태에서 시장이, 글로벌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, 부진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안해합니다.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거든요. 특별히 크게 악재도 없어요. 뭐 하나 뽑자면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수축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될 수 있지만, 그것이라면 어제 뉴욕 증시가 바닥에서 장중에 회복해 나온 것을 봤을 땐 그 이유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.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지 않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문제예요.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뜯어봤을 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외에는 없어요. 반도체 시황이 안 좋을 것이 이미 예상이 되었고,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해서 이미 많이 계속 조정을 보였잖아요. 삼성전자가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또 외국인 순매도가 많이 잡혔고요, 오늘. 요 요인도 있을 것 같아요. 윈도우 드레싱 효과. 말일날, 11월 말일날, 이때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작용이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? 외국인이 1조 1000억 큰 폭의 순매수를 환율 하락과 더불어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. 환율 이렇게 보시면은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 외적인 효과들, 펀더멘탈 외적인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지금 반대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무리해서 우량주들을,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윈도우 드레싱 하는 당일날, 11월 말일날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.
자, 삼성전자가 이날 이렇게 튀었었는데 11월 30일 날 뻥튀기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야 돼서 올랐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일부 그런 투자 주체에서 실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, 경쟁적으로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아, 오늘 밖에 너무 추운데요. 아메리카노,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얼죽아라 그러지?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.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잔 먹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현재, 6시가 넘었구나. 6시 넘어서 좀 많이 지쳐있을 때는 피로회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 문제가 오늘 시장을 그럼 끌어내렸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, 어떻게 보면은 가짜 시세가 존재를 또 했다는 거죠. 삼성전자에 가짜 시세가 존재를 했었다.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부터는 진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목들을 고를 때 오늘 시장 영향이 적었던 종목들, 오늘 시장이 1% 넘게 코스피는 4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. 이런 시장에서도 비교적 강했던 종목들을 보는 게 좋을 거라는 거고, 지금 이제 막연한 시장의 두려움이 존재를 해서 2500선을 못 넘고 있는데, 결론적으로 2500선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여건이 나아질수록, 안정될수록 조금씩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, 우선 다음 주 뭐 초반까지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, 다음 주 초반까지 밀린 이후에는 시장은 또다시 2500을 향할 겁니다. 대번에 2500을 넘지는 못하겠죠. 넘었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질 거예요. 다시 한번 미끄러졌다가 그 이후에, 그러면 이 저항선을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편안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기술적이고 심리적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은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다음 주 초반까지 이런 기회가,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겠느냐,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봐야지 되겠느냐. 오늘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괜찮았어요. 보면은 삼성전자야 뭐 이런 모양이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을, 자, LG에너지솔루션 주가 흐름인데, 어제 오늘 30일날 튀고서 그 이후에 삼성전자만큼 그렇게 빠지지가 않았습니다. 무슨 얘기냐, 양호한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거든요.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의 조정에서도 벗어났죠. 오히려 어제 연중 신고가 기조를 만들고 오늘 좀 주춤했었고, 연중 신고가가 맞나요? 연중 신고가까지는 타인가요? 거의 넘었었나? 못 넘었었네. 네. 어쨌거나 뭐 이런 종목들,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지 되는데,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추천주로 들고 온 건 카카오뱅크예요. 카카오뱅크도 시장 대비해서 오늘 강했고, 어제 또 어떤 큰 흐름이 있었었고, 물론 고점 대비해서 밀리기는 했지만,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지 될 부분이 이건 것 같습니다. 바닥권에서 회복력이 상당히 강했었다는 거죠. 뭔가 카카오뱅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독보적일 수 있는 성장성. 과거 우리 이제 은행이 성장을 할 때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점포 엄청 늘렸어요. 이게 소매점을 이렇게 많이 늘리다 보니까는 접근성, 바로 어디든 어느
서울에서는 진짜 어디든 나가면 바로 이제 우리은행 점포가 다 보였단 말이죠. 거기서 약간 소외되는 데는 ATM기라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이제 모바일로 온 거죠. 은행 업무 자체가. 그러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이게 조금씩 자리 잡아 간다면은 관련돼서는 상당한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. 아무튼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때문에 PER도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고, 그래서 물론 이제 법률적인 부분도 조금씩 완화되고 안정돼야지 되겠지만은,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 그리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이번 주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, 시장이 바닥권에서 안정을 찾고 올라올 때 이런 종목들 꽤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카카오뱅크 좀 유망하지 않을까, 다음 주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카카오뱅크까지 추천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